안녕하십니까. 강건노TV의 주성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갱단원은 물론이고 갱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히 들으셔야 할 것은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는 이민자라는 지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입니다.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는 심지어 멜라니아 대통령 영부인까지 인터뷰하면서 이민자라고 몰아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도 이민자인데 남편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나는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이민해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도 이민자이지만 정식으로 이 나라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통해서든 아니면 멕시코를 통해서든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과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요일에 엘살바도르에 이송된 자들을 트렌데 아라구아 갱단과 MS-13 갱단의 일원이며 엘살바도르 테러 구금센터로 이송했으며 이전에 260명의 이민자,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죠. 불법 이민자 그룹이 이송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은 추방은 외계인 적법, 여기에서 영어로는 에얼리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서 외국적 적법법을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포투스, POTUS라고 그러죠. 이거는 President of United States라는 말의 준말인데 트렌데 아라구아와 MS-13 갱단원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더 이상 우리 커뮤니티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루비오는 소셜 플랫폼 X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정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협력을 해주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엘살바도르 정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한마디 더 덧붙인 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멋진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멋진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들이 범죄자들이 결국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멋진 삶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 크리스트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한다면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하는데 이분이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곳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죄수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수십 명의 죄수들이 한 방에 세 겹의 플랫폼에 걸쳐 배열된 감방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심의 없이 갱단 조직 혐의로 남성들을 교도소로 이송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국인 적법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법원 서류에 따르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문신 때문에 추방되었다고 잘못 표현을 했는데 인용된 문신 중 상당수가 트렌데 아라구아의 갱단과 아무런 관계 없으며 그 문신은 장미부터 스포츠 레퍼런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신 때문에 추방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범죄 행위가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미국 이민경찰국 ICE에서 검거 추방시킨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보아스버그 연방판사인데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현 정부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금요일에 대법원의 보아스버그의 명령을 뒤집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법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 행정부 출범이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래스카주의 상원 의원인 리사 머코스피키 의원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탄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를 내쫓고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를 쫓는다는 협박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8년 전으로 돌아가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전 상원 공화당 법사위원회 고위 위원인 코닌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판결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보아스버그나 다른 연방 판사들 판사에서 해임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공화당은 탄핵 혐의로 판사를 유죄 판결하고 해당 판사를 공직에서 해임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53석의 상원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죄 판결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다루는 하원 법사위원회 통과한 데럴 이사의 법안과 같은 법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지방 판사들의 권력 남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코니네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대표를 언급하며 말을 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주에 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적극적인 금지 명령을 사용하는 억제하기 위해서 법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원 동료들에게 트럼프에 반대하는 판사에 대해 보복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 조항은 상원에서 어디에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슬리는 트럼프에 의해 요소를 차단하고 하급심 판사에 대한 탄핵 요청에 대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탄핵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법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일부 판사들에게 짜증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를 탓하지 않지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슬리는 4월 2일 청문회를 열어 보편적 금지 명령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판사에서 해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표를 모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존슨과 다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의해 장애물이 되는 법원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연방법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전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자금 지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존슨 총리는 화요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며 의회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를 탄핵하는 것보다 법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하원 공화당에 발의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정부 셧다운이 무정부가 되는 거죠.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에 대한 연방 노동자 해고와 정부기관 축소를 가속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에게 트럼프의 의제의 핵심 요소를 차단하더라도 법원에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명의 지방 판사가 전국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제한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라고 상원법사위원회 고위 위원인 그레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엄은 그레슬리가 이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케네디 의원은 법원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 4년 동안 민주당 동료들이 연방사법부를 약화시키고 대법원을 포장하여 대법원을 위한 징벌적 윤리법을 작성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판결하면 그들을 위험하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 연방 법원을 약화시키는 노력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케네디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이 자신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연방 법원 명령을 비판하고 그 판결을 고등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러한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법원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갱단원에 추정되는 2명의 추방 항공편을 중단하라고 그의 구두 및 서면 명령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자 보아스버그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항공편은 보아스버그가 회항 명령을 내린 후에도 온두라스에 도착한 후 엘살바도르로 계속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행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항공편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누가 명령했는지를 알 것이라고 맹세하고 맞섰습니다. 참으로 이게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미국에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의회와 또 그 미국 헌법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소망과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건너TV의 주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